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청산별곡입니다. 자, 벌써 모내기 철이 됐네요. 저희 집도 내일 모레면 이제 모를 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 좀 많이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아주 깊이 아래로 지금 다운돼 있는데 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높지 않은 산입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산야초 공부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마음은 좀 많이 기운은 다운돼 있지만 아주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산야초 공부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해발 100m가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가가 있는 요 아래쪽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드릴 텐데 해발 100m가 되지 않는 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 전국 어디에서라도 여러분들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야초 공부하시는 데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끊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산야초 공부 한번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지금 여기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제가 산국과 더불어서 향을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찔레꽃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 이 찔레꽃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고 아주 매력적인 그 향기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찔레 하면은 우리 별빛님들 대부분 어릴 때 그 찔레 꺾어 먹던 그런 추억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여린 순은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릴 적에 간식으로 굵은 새순을 이렇게 꺾어 먹던 그런 추억이 있었죠. 자, 여기 호박벌이 날라와서 지금 이렇게 수분을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 꽃의 향기를 이용해서 요걸 향수로 아마 이렇게 좀 만들면 저 같은 사람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또 술을 담아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분이 마치게 되면은 이게 빨간색 열매가 달리잖아요. 일단 이제 그게 완전히 물러지기 전에 이렇게 딱딱할 때 이제 그걸 이제 따가지고 영실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제 약용을 합니다. 물론 뿌리 껍질도 이제 약초로 이용이 되는데 그 익지 않은 빨간 열매를 영실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그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약재로 써요. 그리고 또 이 효능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찔레는 어때요? 성장 속도가 덩굴성 식물이잖아요. 무지 빨라요. 자, 그런 것들은 대사순환이 무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나물로 또는 약초로 먹었을 때도 비슷한 효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애들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뇨 효과가 있어요. 이뇨, 소변의 양을 늘려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성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 효과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해독 효과가 같이 가야 되겠죠. 해독 효과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사순환을 빠르게 잘 해줌으로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뭔가 인체의 어떤 기의 흐름이나 어떤 신체의 조직의 연결성이 훼손됐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덩굴성 식물들,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증을 잡아주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항암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꽃도 예쁘고 또 우리 어릴 적 간식거리가 됐던 찔레. 향 너무 좋아요. 이거 어쩌죠? 자, 그리고 또 이동을 해볼까요? 찔레꽃 하면 또 우리 그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왜 이렇게 다 우리 노래든 다 구슬플까요? 오늘 또 날씨가 또 한몫 더 한 것 같은데요. 자, 요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자, 요런 식물도 있네요. 자, 요게 뭘까요? 자, 요것도 이렇게 덩굴 지는 요런 식물인데, 자, 언뜻 보시기에 요거를 달의 순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의 순하고 많이 비슷합니다만, 요거는 정식 명칭이 노박덩굴이에요. 노박덩굴. 열매가 이제 수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노란색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그게 또 익으면 쭉 갈라지고 그 안에 아주 붉은 씨앗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김새가 달의 순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어린 순들을 달의 순처럼 나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씨앗이나 가지들은 또 이제 생약으로 약으로 해서 이제 각종 부인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것도 덩굴성이에요. 덩굴성들은 아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빨리 잘 자라기 때문에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 그리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노란 그 씨방 안에 빨간 씨앗이 들어 있는데, 그게 아주 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화로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제 많이 떨어져서 주위에 아주 새 싹들이 많이 올라오는 군집성을 이루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노박덩굴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완연한 오추렵 5개, 잎이 5개일 수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7개짜리죠. 자, 이게 뭐죠? 바로 으름덩굴의 전형적인 잎의 모습이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덩굴성이고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으름 열매를 맛있는 산에 나는 과실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줄기를 한방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통초. 통할 통자예요. 뭔가 기와혈이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기와혈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로서 아주 많이 이용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수는 이렇게 나물로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경화가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제가 으름 열매를 무지무지 많이 땄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으름. 자, 그리고 또 요 으름나무, 으름 덩굴. 자,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제주도 한 달 살이 이 탐사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요 으름나무를 닮은 요 사촌이죠. 그걸 발견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멀꿀이요, 멀꿀. 이 으름 덩굴의 이렇게 열매는 키위처럼 생겼잖아요. 키위처럼 생기고 겉이 좀 약간 거친 형태를 띠지만, 제주도에 있는 멀꿀의 열매는 아주 맨질맨질하고 열매가 보라색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를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되면 아마 맛있는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잎 뒷장이 이렇게 하얀, 우리 어릴 적 추억 요것도 많죠. 바로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어릴 때는 이걸 뽀로수라고 많이 불렀어요. 뽀로수. 친구들하고 그 가을이면 요 열매 따먹느라고 아주 재밌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가을에 익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심어 갖고는 서양 보리수 또는 보리밤나무, 제주도나 이런 도서지방에 많이 나는 보리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익어요. 봄철에. 그리고 열매가 아주 커다랗죠. 근데 우리 이 토종 보리수 나무는 파달만 하죠, 파달. 근데 맛은 아주 강하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네요. 자, 뭐 멀리 갈 수가 없네요. 요거는 뭐 여기는
경기 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나마나 산초겠죠. 가시가 어긋나는 줄기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는 특징을 가진 산초나무인데 이것도 순이 아주 나무로서 괜찮죠. 근데 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초피나무, 우리가 이제 추어탕에 넣어 먹는 그 초피나무의 이제 그 껍질, 씨앗 껍질, 그게 아주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피향에 아주 그 매력에 깊이 빠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근방에서도 초피나무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초는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지만 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충청도 아래 지방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고, 그 윗지방에는 심어 가꾸거나 또는 그 씨앗들이 이렇게 번진 것 외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쪽 경기 남부에서 최초로 하나를 제가 발견했네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우리 혼잎이라고 많이 부르는 화살나무죠. 자, 이게 화살나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잎나무일 수도 있어요. 자, 화살나무는 이 가지나 굵은 줄기에 코르크 재질의 날개가 네 면에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 없으면 회잎나무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제 경험상 보면 나무가 이렇게 굵지 않을 때는 화살나무라고 해도 그 코르크 질의 날개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 화살나무와 회잎나무를 꼭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까? 우리가 분류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두 개를 굳이 실물 비교를 해 가면서 따로 분류를 해야 될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봄철에 아주 맛있는 식감 좋은 3대장 중 하나죠. 식감 좋은 3대장 뭐죠? 화살나무의 순, 혼잎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광대쌀이나무의 순, 쌀이순, 그리고 고추나무의 순,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노란 꽃이 이제 다 지고 이렇게 이제 씨앗이 맺히는데, 씨앗은 이제 익게 되면 빨갛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잎도 아주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이 화살나무를 정원수나 공원에 경계수로 이걸 아주 많이들 심어 놓고 있죠. 전국적으로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심어 가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나물도 맛있고 낙엽도 아주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아주 많이 호평을 받는 그런 식물이 바로 화살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여기 꽃이, 와. 자, 요건 덜꽁나무입니다. 덜꽁나무라고 해서, 요 이제 꽃이 이제 수분이 끝나고 나면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 이것도 아마 어릴 적 추억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까치밥이라고 했어요. 빨간 열매를. 그래서 그 아주 신맛이 강한 그 열매를 그걸 먹고 다녔었어요. 지금도 막 침이 나오네요. 아마 그런 추억들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덜꽁나무하고 가막살 나무, 이렇게 이제 뭐 실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만져보시면 아주 부드러운 털들로 감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요게 덜꽁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막살 나무는 같은 이 덜꽁나무와 같이 인동과인데, 가막살 나무는 이렇게 부드럽질 않아요. 그건 아주 매끈합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어릴 때는 뭐 여린순을 나물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냥 아름다운 야생화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올라가 보죠. 뭐 많이 갈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요 시기에 지금 많이들 꺾으셔야 되는 나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국 자리공이죠. 얼마나 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물로 하실 때는, 자, 요것도 지금 괜찮긴 하지만, 그늘에서 자라서 괜찮긴 하지만, 잎이 완전히 패지 않은, 잎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이렇게 좀 처음에 올라와서 완전히 벌어지기 전 상태의 굵은 순, 한 50cm, 4, 50cm 내외, 그 이하 크기일 때
쓰시면 아주 좋은 나물인데,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이건 독초입니다, 여러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드시고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 지상부가 아니라 뿌리가 고구마처럼 아주 실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다른 뭐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런 뿌리 채소로 잘못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중독 사고가 꽤 있는 식물입니다만, 요 지상부는 너무너무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죠. 그래서 독성을 제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기가 좀 작을 때는 그 독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데쳐가지고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이렇게 뭐 볶아 드시거나 무쳐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요 미국 자리공의 나물, 요 장롱나물만큼은 요거는 묵나물로 드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뭐 오랜 동안 이 산야초 식당을 해오면서도 이걸 이용해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독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경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먹어보지 않은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안 했었는데, 우리 그 제주도 특파원 우리 김태숙님께서 이 묵나물에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생방송 시간에 그 맛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식감이 좋고 부드럽고 웬만한 그 산나물들의 맛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묵나물로 드시게 되면 데치는 동안, 그리고 다시 말리는 동안, 말린 걸 다시 불려서 요리하는 동안에 그 독성은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여린 것들은 독성이 약하죠. 근데 요거 댓글 보니까 며칠 전에 이거 60kg 채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굵어요. 그리고 여러 해살이고 또 많이 자라죠. 뒤에 많아요. 이것처럼 많은 나물 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묵나물로 드셔야 되고,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장롱나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글쎄, 그래서 요 어원이 뭘까 하고 제가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장롱나물이다. 자, 장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죠? 장록수. 연산군 때였나요? 그 장록수란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 장록수의 그 사약 재료로 이 자리공의 뿌리를 이용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민간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뭐 그것도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글쎄요, 조금 좀 긴가민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뿌리가 이제 맹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약초들의 그런 독성들은 적절히 제거를 하고 적정량을 써가지고 약재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뿌리의 생약명이 상륙이에요, 상륙. 그래서 이제 상륙 하다가 장록이 됐다고 하는데, 요건 조금 좀 의심이 가죠.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청산별국이 주장하는 그 장록나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마 요게 좀 더 그 생태학적으로는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가지가 많이 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햇빛에 자라는 것들은 이게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공이 굵게 올라온 다음에 가지가 뻗는데, 이게 완전 사슴의 뿔처럼 아주 생겼거든요. 가지들이 아주 굵고 튼실하게. 그래서 긴 장자에 사슴 녹자를 써서 녹각, 긴 사슴 뿔이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록, 긴 장자에 사슴 녹자, 긴 사슴 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 청산별국의 주장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시지 않나요? 자, 지금 요 자리공 나물로 지금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저 청산별국을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자, 어린 순들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말리십시오. 아주 말려 놓으셨다가 겨울철에 요거 한번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 또 이동을 해야 될까요? 자, 요건 뭘까요? 자, 요거는 마처럼 생겼죠. 한데 마의 잎과도 많이 비슷하지만 마보다는 잎이 더 짙고, 그리고 더 질감이 아주 억셉니다. 자, 요거는 바로 댕댕이 덩굴이라고 해요. 댕댕이 덩굴. 자, 그리고 요 줄기, 댕댕이 덩굴은 줄기를 보시면 마의 줄기는 약간 굵잖아요. 굵은데 요거는
아주 억세고 가늘고 상당히 억세요. 예. 물론 이 댕댕이 덩굴의 여린순도 나물로 이용하지만 나물로 이용할 만한 그런 통통한 순이나 그런 뭐 매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저도 나물로는 이용해 보지 않았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예전에 우리 저 어릴 적만 해도 이 노끈이라고 하죠. 노끈 이제 플라스틱 뭐 폴리에스터 재질인가요? 그런 이제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끈들이 있잖아요. 끈, 나이론 끈. 그래요. 나이롱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끈들이 좀 되게 귀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장난감이나 뭐 만들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혼나곤 했었는데, 그런 나이론 끈들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요런 걸 이용을 했었어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거 말리게 되면은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조리나 뭐 삼태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끈 대신에 이제 이용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널려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보세요. 아주 가늘지만 상당히 아주 강해요. 이런 걸 이제 끈 대용으로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요 댕댕이 덩굴에 이제 뿌리가 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 뿌리는 이제 목방귀라는 생약제명으로 그 각종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약재로 그렇게 이용을 해 왔었죠. 자, 아이고 이게 뭐 더디네요.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요건 지친개 꽃이 폈네요. 자, 아주 쓴맛이 강한 지친개인데 이제 나무랄철은 지나서요. 아주 어릴 때 그 고갱이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조물조물 해서 이제 물에다 담그면 그 쓴맛이 좀 빠집니다. 그럼 그걸 이제 날콩가루 묻혀가지고 된장국 끓여도 아주 맛이 좋죠. 그리고 우리 전국에 흔한 개망초. 자, 지금도 뭐 이런 거 나물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 개망초 하나만 하셔도 나물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들 없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노란 꽃. 요거는 애기똥풀이죠. 뭐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아주 애기똥처럼 이렇게 노란 그래서 애기똥풀인데 요거는 독이 있습니다. 독초예요, 독초. 이건 나물로 드시면 안 되고, 자, 요것도 이제 물론 약용은 해요. 약용은 하는데 이제 백굴채라는 생약제명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드시는 용도로 뭐 탕장 이런 게 절대 안 돼요. 민간에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용도를 어디에 쓰시냐면, 우리 이제 모기나 뭐 이런 그 곤충 같은 거에 물렸을 때 가렵고 따갑잖아요. 그때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 가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부기도 빠집니다.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물리나 이런 거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들 안 가지고 산행하셨을 때 뭐 모기나 그런 이제 해충에 물렸다 그러면은 요 애기똥풀을 잘라가지고 한번 발라보세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쩌죠? 또 비가 오네요. 하하.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자, 지금 자, 이거 냉이죠, 냉이. 냉이꽃인데 이제 냉이꽃이 펴요. 지금 냉이들 씨앗을 다 지금 떨어뜨리고 지금 들어갔을 텐데, 요건 좀 늦는 냉입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콩다닥냉이에요. 다닥냉이류들. 자, 지금 밑에 보면 냉이의 흔적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요걸 보시고 우리는 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잎의 특징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작아지죠. 모든 영양분을 전부 다 꽃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씨앗들이 이제 엄청나게 달릴 텐데, 자, 씨앗들이 이제 요렇게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나물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운맛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매운냉이 또는 매운개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불려왔던 아주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자, 맛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매워요. 매운냉이, 매운개.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와사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우, 완전 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사비 대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한 해살이가 짧고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생선회나 이런 데 쓰는 와사비 대용으로. 와사비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보통 생선회 먹을 때 먹는 같이 넣는 것들이 와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서양 겨자가 대부분 많이 들어간 건데, 그 서양 겨자도 그것도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뭐 일단 기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요거 우리 지금 나라에 있는 요런 다당냉이류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요거 맛을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누군가 요것도 귀농하셔서 조금만 재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 주장은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요걸 배에 가지고 동결 건조를 해서 가루를 내게 되면 아마 그런 와사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전부터 매운 게 매운냉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그 명성을 이어서 어떤 분께서 꼭 한번 시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또 달맞이인데, 아이고, 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나물이자 약초죠. 근데 이제 나물할 때는 지났어요. 나물할 때는 지났고, 뿌리가 상당히 또 발달이 돼 있죠. 뿌리까지도 이제 약재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들이 이제 이렇게 여름 가을에 그때 이제 이렇게 채종하셔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여기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데 아주 아주 효험이 좋다고 해가지고 유명했던 그런 식물이죠. 달맞이꽃, 노란색 꽃이 아주 예쁜. 자, 그리고 이건 층층나무네요. 참 예뻐요.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씨앗들이 달릴 때가 됐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층층나무. 이렇게 여러분들 차 타고 고속도로나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옆에 높은 산들에 보면 멀리 있어도 이 층층나무의 모습은 쉽게 이렇게 눈에 띄어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릴 때 먹던 덩굴성 식물이죠. 그 멍석딸기들도 이제 생겨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보자고요. 자, 칡. 자, 지금 이 칡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 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태를 교란하는 식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런 야산 같은 데서는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칡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칡뿌리들 다들 캐가셔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자라는 것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의 이 도로가에 나는 이 영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와, 뭐 전부 다 뒤덮을 정도로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자, 요 어린 순. 자, 어린 순은 뭐로 쓰죠? 요건 갈용이라고 하죠. 요거 나물로 이용합니다. 약재로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잎은 잎대로 또 나물로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뿌리는 어때요? 상당히 굵죠. 뿌리도 우리는 어릴 때 참 많이 캐 먹었어요. 그거 이제 씹고 다니면 잎 주둥이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맛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반해서 약재로도 이용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데 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뭐 가시상추 같은 거 지금 그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생태 교란종으로 처음에 지정이 됐지만 제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나물로서 맛있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찾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없어졌잖아요. 자, 지금 또 단풍잎 돼지풀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산야축식당 하면서 그 단풍잎 돼지풀을 제가 이제 국화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여러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나물도 좀 지나면 이제 그 생태 교란종 식물에서 빠질지도 몰라요. 지금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동참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칡이죠. 잎이 상당히 커요. 잎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잎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크고 많아요. 자, 그러면 광합성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생기는 그 녹말을 어디에 저장하죠? 뿌리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뿌리 쪽에 뿌리가 상당히 비대하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녹말이 들어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죠? 떡이나 면을 뽑죠. 그래서 여러분 칡냉면 들어보셨잖아요. 그 칡에 있는 녹말을 빼서 만드는 게 칡냉면이에요. 자, 그리고 효능은 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자, 덩굴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뇨 효과가 좋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잎이 크다는 거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과 광합성에는 수분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녹말을 만들어서 뿌리 쪽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분을 어디서 끌어올립니까? 땅 속에서 끌어올리죠. 굵은 그 뿌리에 녹말도 저장을 하지만 그 뿌리들이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서 위로 식물체 위로 계속 덩굴 위로 올리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주는 순환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술 많이 드신 분들 다음날 어때요? 막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자,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알코올도 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밑으로 장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그게 이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는 알코올이 이제 분해되면서 많은 물들을 필요로 하니까 온 몸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아래로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갈증이 생기는, 갈증이. 그때 우리가 이제 드실 수 있는 게, 지금은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도 이 칡즙을 팝니다. 칡즙이 있어요. 레토르트 그 식품으로. 그걸 드시게 되면 아래로 내려갔던 물을 순환 펌프가 끌어올리듯이 이 수분 대사를 원활히 해줌으로 해서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는 백합과의 참나리죠. 참나리. 이 마디마디마다 요만한 아주 동그란 이제 견 눈이 달리죠. 그거 심으면 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꽃도 아주 대형 화소이고 상당히 아름답고 또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이런 특징들도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나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뿌리입니다. 자, 백합과들은 뿌리 쪽에 대부분 구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녹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녹말을 제가 이렇게 먹어본 적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 이제 제주도 한 달 그 탐사 여행을 마치고 바로 울릉도로 제가 넘어갔었는데, 그 울릉도에 예전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초창기 분들이 거기 곡식을 재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형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들이 많고 아주 산들이 비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녹말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래서 그분들은 뭐를 이용을 했냐면, 이 울릉도에 이 참나리가 어마어마하게 군락지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참나리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녹말을 가지고 뭐를 하셨냐면, 울릉도 주변에 널린 게 다 나물 아닙니까? 울릉도에는 초식 동물이 없습니다. 풀을 먹는. 그러니까 뭐 고란이나 노루나 산토끼나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산나물의 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물들만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 나물들과 같이 이 참나리 그 구근에 있는 그 녹말을 이용해서 나물 죽을 써가지고 오랫동안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홍옥희님이나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탐문을 했을 때, 어릴 때 이 나물죽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쌀이나 보리가 없잖아요. 밀, 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참나리에 구근에 있는 그 녹말을 이용해서 그 많은 나물들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써서 그렇게 연명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리 꽃도 예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척박한 환경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귀중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참나리죠. 지금이야 뭐 꽃이 예뻐서 이제 우리 취미로 이렇게 가꾸시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아파트 예정 부지예요. 여기도 뭐 몇 년 지나면 아마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지금 집들이 남아 도는데 이렇게 계속 아파트들을 왜 져야 되나요? 참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다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가재도 많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지나치는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타임라인 설정해서 알려주세요. 몇 분 몇 초경에 그냥 지나치셨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뻐꾸기 울고 좋네요. 자, 이게 으름 덩굴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아카시 나무도 이제 꽃이 거의 다 져가네요. 자, 정식 명칭은 아카시아 아닙니다. 가시가 달렸다고 해서 가시 찔리면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아카시 나무가 정명이 되겠습니다. 요 아카시 나무는 요게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거죠.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산림이 너무 황폐화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이제 녹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도입된 게 바로 이 나무예요. 왜냐면 빠른 이 성장이 무지 빠르고 그리고 뭐 비료나 퇴비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바로 콩과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콩과 식물들은 자, 꽃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아카시 꽃도 이렇게 하나 따보시면 우리 콩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무지만 콩과예요. 콩과 식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료나 퇴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박테리아들이 뿌리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고정을 해서 뿌리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질소 거름을 주는 것처럼, 질소 비료를 주는 것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사방으로 이제 번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고 다른 수목들도 다른 식물들도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고마운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이제 밀원 식물로도 아주 또 각광받아서 농가 소득에도 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아카시 나무를 이제 녹화 사업으로 많이들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뜻한 나라들 있죠. 그런 데서는 이게 이제 생태 교란종처럼 너무 많이 번져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계절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뚜렷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겨울 추위를 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다시 지금 이 아카시 나무를 심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거 따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아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뭐 그 맛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정삼별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또 이제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 먹는 소리가 천박하고 듣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제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맛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맛이라는 건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코로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 식감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간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그 식감의 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를 꼭 그 인지를 좀 해주시고, 제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댓글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놀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개모시풀이죠. 개모시풀. 개모시풀은 이렇게 무더기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생으로 먹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아주 맛있는 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시다가 뭐 목마르시거나 그럴 때 꺾어 드시면 아주 좋죠. 자, 나물로도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마죠, 마. 아까 제가 댕댕이 덩굴 설명드리면서 댕댕이 덩굴은 상당히 얇고 줄기가 얇고 아주 질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마입니다. 마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끊어져요. 이거는 뭐 끈의 대용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죠. 이것도 이제 나물로 이용하고, 이제 뿌리를 캐보시면 죄송합니다. 아주 굵은 뿌리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 이제 밥할 때 이렇게 쪄가지고 껍질 살살 벗겨서 이렇게 드셔도 좋고, 끈적끈적한 그 성분이죠. 그게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게 해주는 거예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남자분들 이제 이제 끈적끈적한 그게 이제 그런 좋은 물질로, 남자들한테 좋은 그런 물질로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제 전기를 높이는데도 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여기 또 오디도 많네요. 자, 요것도 지금 5월 중하순경부터 이제 금방 익어요. 지금 이 정도 크기 되면, 모 심을 때 되면 이제 막 익기 시작을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꺾어보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얀 물이 나오죠. 요거 식감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나물로들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깜빡 반하실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흰색 유액 나오는 것들은 다 몸에 좋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한 순만 아니라 오디도 상당히 굵어요. 매년 제가 오디도 상당히 많이 따서 먹는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와, 좋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지면 늘 싫어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다 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너무 지루하신 분들은 끊었다가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뭐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영상을 따로따로 올리면은 좋겠죠. 근데 저는 체질상,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끊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또 산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개모시풀. 여긴 밤도 많고, 얼음 덩굴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얼음 열매를 제가 매년 많이 따는 곳입니다. 이제 새로운 게 거의 안 보이네요. 너무 지금 촘촘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뭐 한 40분 좀 넘었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지나서 또 여러분들은 봄을 기다리시겠지만 봄을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자, 느릅나무예요. 느릅나무. 이게 이제 느티나무랑 많이 이제 비슷한데, 여기 산속에 자라는 잎이 좀 작은, 이게 이제 느릅나무죠. 이게 이제 4대 항암 약재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MBC 스페셜에서 소개해드렸던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예요. 미신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학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이제 유근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염증들을 다스리는 효과가 너무너무 커서 항암에도 지금 항암제로 4대 항암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 상당히 많은데 가격도 많이 비싸졌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대 항암 약재 뭐가 있었죠? 자,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 유근피, 그리고 꾸지뽕, 그리고 꿀풀, 하고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와송. 자, 요 네 가지를 MBC 스페셜에서 그 경상대학교 그 의료팀하고 같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약재들 중에서 암에 좋다는 것들이 뭐 이거저거 많은데 그거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부작이었나요? 4부작이었나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 있습니다. 영상이. 제목이 뭐였죠? 한국의 그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4대 항암약초 하시고 뭐 MBC 스페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이 독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항암력을 가진 그런 식물 4가지. 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이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 유근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야초 식당 할 때도 항상 그 유근피를 달인 물을 손님들 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한 잔씩 서비스로 제가 드렸던 바로 그게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도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전부 다 그 뿌리 껍질을 유근피라는 생양명의 어마어마한 항염력을 가진 그런 약재로 이용을 한다는 거까지 설명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바로 띵동 하고 연락이 갑니다. 받아보실 수 있고 톡방이나 뭐 이런 카페나 밴드 있으신 분들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아까 그런 그 독초의 정보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상세한 좋은 내용들 같이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